우리 집에서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클린하우스로 갖다 놓게 되는데요. 요 클린하우스에 모아 있는 쓰레기를 다시 이곳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곳은 선별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 아니면은 다시 매립해야 되는 것, 또 소각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시 분류하는 작업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 1층에 보시면 저기 사람들이 뭔가 골라내는 게 보이는데 1층에서 우선 큰 물건들을 다시 골라냅니다. 골라내고 나면 나머지 작은 물건들은 벨트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벨트를 타고 올라간 물건들을 또 2층에서 사람들이 손으로 페트병은 페트병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또 유리는 유리대로 이런 것들 다 골라내게 되고요. 그런 페트병이나 유리나 뭐 비닐 이런 것들도 깨끗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또 너무 오염물이 많이 묻어서 할 수 없는지 이런 것들 분리해서 골라내게 되고요. 나머지 물건들은 쭉 타고 들어간 벨트를 타고 들어가면서 기계가 바람을 이용해서 또 다시 분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분류 작업된 것들은 이렇게 작게 다 압축을 해서 공장에 가서 팔게 되고요. 또 이곳에서 팔려나가지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은 다시 매립지로 가서 묻히게 되거나 다시 태우기 위해서 소각장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버려지는 일반 쓰레기는 매립장으로 오게 돼서 땅에 묻히게 되는데요. 땅에 묻힌 쓰레기들은 침출수와 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침출수는 따로따로 모아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간 침출수는 그곳에서 EM 등 다른 바이오식품과 섞여서 맑은 물로 정화되기 때문에 바다로 내보내도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일반 쓰레기도 있고요. 중요한 음식물 쓰레기도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태우거나 땅에 묻을 수 없기 때문에 요 음식물 자원화 센터로 와서 퇴비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음식물에 이렇게 톱밥과 그다음에 EM을 섞게 되면은 이제 발효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요 발효 과정을 거치고 나면은 부숙실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발효하게 됩니다. 그 발효 과정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가 되는데 6개월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우리 일반 가정으로 나가는 퇴비가 될 수 있어요. 이곳은 3R 센터입니다. 3R이란 영국에서 일어난 환경운동인데요. 영국의 웨일즈 마을에서 우리 마을 쓰레기를 없애자라는 환경운동을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생각해낸 운동인데 그 3R이란 이렇게 보시면 Reduce, Reuse, Recycle 이렇게 3개의 R자를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환경운동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나바다라고 하는 운동이 있었는데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뀌어 쓰고 다시 쓰자 하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3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는데 여기 처음에 말한 리듀스 줄이자는 거예요. 줄이자. 우리가 물건을 사서 자꾸 많이 사게 되면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물건을 사는 것도 줄이고 그러면 쓰레기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줄이자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reuse, 이거는 재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재사용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더 사용하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트에서 생수를 사다가 마시게 되면 빈 병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빈 병을 우리 친구들이 뭐 공작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머니가 콩이나 팥을 담아서 한 번 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리사이클은 재활용이에요.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이 페트병이 공장에 가서 새로운 물건으로 만들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재사용과 재활용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은 한 번 더 사용하는 것, 재활용은 공장에 가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쓰레기를 이제 재사용하자, 재활용하자 하는 것인데, 재사용은 우리 친구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머니들이 시장 갈 때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가지만 우리 친구들은 시장 바구니를 가지고 다닐 일이 없잖아요. 그 대신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비닐을 좀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구입하게 되면 비닐봉지에 담아주잖아요. 근데 그 비닐 한 번 쓰고 버리지 말고 이렇게 작게 말아서 다니게 되면 아주 부피가 작잖아요. 이런 거는 3개씩 4개씩 깨끗한 거 말아서 이렇게 밴드에다 끼워 가지고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게 되면 이런 것들은 10번이고 20번이고 쓸 수 있어요. 20번 아니라 찢어져서 못 쓸 때까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컨대 한 달에 5번 정도 마트에 간다고 하면 갈 때마다 요거 5개 사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한 달에 요거 하나만 사용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을 줄이는 일이죠. 비닐도 플라스틱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우리 친구들도 아주 쉽게 실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재활용되는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져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스틱, 유리병, 종이, 캔 이렇게 볼 건데요. 우리가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플라스틱은 우리 집에서 클린하우스에 보내게 되면 여기로 다 수거해 가지고 와서 공장으로 가게 되는데, 맨 처음에 깨끗하게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분류한 플라스틱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 다음에 잘게 부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녹여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플라스틱은 재활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마트에 가서 플라스틱 구입하게 되는데, 플라스틱을 구입할 때는 이렇게 투명한 것을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색깔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재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들은 아주 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 수 있고 주위에도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유리는 어떻게 재활용될까요? 유리도 우리 친구들이 클린하우스에 갖다 놓게 되면은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색깔별로 분류해요. 플라스틱처럼 같이 색깔이 있는 유리병들은 아직은 재활용되지 않으니까 유리병도 아까 플라스틱처럼 색깔이 없는 것들을 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유리도 아주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게 돼요. 그리고 다시 녹여서 새로운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다시 유리병이나 유리 타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자, 종이는 어떻게 재사용될까요? 우리가 종이를 배출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종이는 젖은 종이는 재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깨끗하고 마른 종이만 잘 묶어서 갖다 버려야 돼요. 자, 우리 종이는 공장에 가지고 가게 되면은 먼저 탈목실이라고 해서 물에다가 가득 불리게 되어 있어요. 이곳에서는 탈목실에서는 잉크를 제거하는 일이에요. 잉크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은 종이가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초직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전에도 종이를 만들 때 큰 판에다가 얇게 말려서 종이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종이는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잡지라든지 상자, 모조지, 복사지 이런 것들은 모두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잘 모아서 분리배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캔 공장에 가게 되면요, 일단 먼저 오물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제거하는데, 이 오물이 뭐냐면 유리병이나 플라스틱 병에서 그 더러운 물건이 묻어 있는 거 말고, 싱크대를 새로 갈게 될 때 싱크대 전부 한꺼번에 버리게 되면은 밑에 나무 부분하고 위에 스텐 부분하고 분리하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자동차 같은 거 한 대 가게 되면은 그 자동차에는 캔도 있고 쇠도 있고 섬유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 분리하는 부분을 오물 제거라고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뜨거운 불에서 녹이게 되는 거죠. 녹여서 뭘 만들까 해서 그 모양을 다시 찍어내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우리 자동차 재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린하우스에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폐차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폐차장에 가지고 가게 되면 자동차를 다 해체 작업을 해서 그 중에서 어떤 건 재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지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영상 한 3분에서 5분 정도 되는 거 보게 될 건데요. 잘 보시면 아주 재미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고 싶은 곳까지 안전하게 빠르게 너무나 편리한 자동차. 자동차는 이제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보유 대수 1000만 시대에 즈음하여 이로 인한 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 오염 문제가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커다란 장애 요소로 부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 오염과 자동차를 재활용하는 방안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동차를 어떻게 재생하고 재활용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 부분은 고무 성질의 타이어와 이를 지탱하고 있는 철 또는 알루미늄 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타이어는 원형 그대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타이어를 재가공해서 인도블럭, 아스팔트 대용인 폴리우레탄 도로에도 쓰이고 타이어 휠은 주로 철 제품으로 재활용되어 집에서 필요한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의 중요 부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부는 시트를 비롯해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등의 동력 전달 장치와 방향 전환 장치인 핸들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 시트는 발포 우레탄 제품으로 특히 소리와 소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각종 방음제와 흡음제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자동차 내부 장치들은 주로 합성 소지 관련 제품으로 재가공되어 일반 가정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공구 상자를 비롯해 화장품 케이스 등 일반 포장재,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체는 주로 본체와 문, 그리고 자동차 앞의 뚜껑을 말하는 보닛 부분과 자동차 유리 부분, 그리고 범퍼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본체와 문은 모두 철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박을 만들기도 하고 하늘을 나는 항공기의 꼬리나 날개 부분에 이용되기도 하며 우리 산업 현장에서 기묘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 유리는 충격과 열에 강한 강화 유리로서 재활용 시 유리 섬유로 바뀝니다. 아울러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범퍼는 자동차 내부에 있는 주요 버튼과 시스템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부품과 소모품은 매우 다양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범위 또한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엔진 부분은 원형 그대로 복원하거나 해체, 일부 철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엔진 오일이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 열을 식혀주는 냉각액 등은 보일러 소각로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연료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중에는 차체의 전기장치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모든 전기 배선 중 구리전선을 재활용하여 부식이 적은 동판이나 파이프로 가공되기도 하며 특수 냄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라디에이터는 베란다 셰시, 페인트, 건축자재의 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중 서스펜션 시스템은 상하수도의 파이프 혹은 송유관 등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주변의 거의 모든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재활용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생활 패턴으로서 이로 인한 재활용 산업은 경제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자동차 재활용. 바로 지금 행복한 미래,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리사이클 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집은 리사이클 하우스라는 말처럼 모든 물건들을 재활용했던 것들로 채워져 있고요. 또 재활용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번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 먼저 우리 부엌 쪽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작은 페트병이나 유리병 같은 것들은 한 번 사용하고 난 다음에 버리지 않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양념들을 담아서 재사용했네요. 식탁인데요. 우리 식탁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어요. 의자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작은 식탁들은 큰 장롱이라든지 큰 가구들 나중에 다 못 쓰게 되면은 이렇게 작은 식탁이나 아니면 이런 작은 의자들을 다시 한 번 더 만들어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기 그릇 보면 이런 그릇이나 컵들도 다 흙으로 만든 도자기 종류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깨져서 못 쓰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공장에 가지고 가서 다시 다 가루를 만들어서 벽돌이라든지 아주 예쁜 아트 벽돌을 만들 수 있답니다. 네, 리사이클 하우스 방은 또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죠. 책상, 책꽂이, 책장, 침대, 옷장 등 다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다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이고요. 또 재미있는 것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인형이 있는데 이 인형도 재사용한 거예요. 자, 우리 인형 다리는 뭘로 만들어졌을까? 하나, 둘, 셋, 짠! 이렇게 사이다병으로 다리를 만들었네요. 참 재미있는 재사용이죠? 요 치마는 또 우리 친구들이 입다가 작아서 못 입게 된 것들을 이렇게 재사용했고요. 이렇게 머리도 우리 친구들이 겨울에 입는 쉐타 종류들, 다 못 입는 것들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머리를 만들었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요즘 마트나 아니면은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예쁜 인형들 막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인형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쓰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친환경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엄마랑 같이 시간이 있으면 작은 인형 하나씩 만들어 보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자, 화장실에는 어떤 것들이 재활용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예쁜 아트 벽돌이 있네요. 이 아트 벽돌은 어떤 것들로 재활용하느냐면 아까 우리가 식탁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자기 그릇이나 이런 것들 다 깨져서 못 쓰게 되면 공장에 가져가서 가루로 만들어서 벽돌도 만들지만은 이렇게 예쁜 아트 벽돌 만들어서 우리가 집을 예쁘게 꾸밀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벽에 걸려있는 예쁜 액자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 재사용한 물건이네요. 우리 여기 예쁜 사진 그리는 마트에서 우리 친구들 어묵이나 아니면 생선 또 고기들 담아져 있는 플라스틱 용기예요.
요거 예쁘게 자르고 조금 색칠하거나 뭐 색칠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색칠했고요. 뒤쪽에는 피자나 아니면 케이크 같은 거, 두꺼운 박스 같은 거 잘 예쁘게 잘라서 이렇게 뒷면을 채워서 아주 예쁜 액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보는 것처럼 빨대를 가지고 예쁘게 장식할 수도 있고, 우리 친구들 사진 이렇게 넣어놓으면 아주 예쁜 사진거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이런 것들은 아주 쉬운 거니까 한번 해서 우리 거실이나 방 예쁘게 꾸며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얼마 동안 썩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켜 주는지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여기 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천도 있고 가죽 제품으로 만들어진 신발도 있고, 그 외에 뭐 우리가 일회용품 나무젓가락이라든지 플라스틱 용기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은 분리배출을 잘 못해서 그냥 일반 쓰레기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은 요건 다 매립하게 되거든요. 땅에 묻게 되는 거죠. 땅에 묻히게 되면은 적게는 2달부터 500년까지 썩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배출 잘 하게 되면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재활용해서 잘못 쓰게 되면 이렇게 쓰레기가 돼서 환경을 오랫동안 오염시키기도 하니까 우리 친구들 분리배출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 조상님들 어떻게 살았는지 그 지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조상들은 집 한 채를 짓게 되면은 이렇게 나무, 그 다음에 돌, 뭐 식물 껍질 이런 것만 이용해도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필요한 만큼 산에서 나무를 잘라서 이게 문이나 마루, 그 다음에 밥상 같은 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나무 껍질이라든지 줄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은 또 식물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만들었고, 요거는 맷돌이라고 하는데 요즘 믹서기와 마찬가지죠.
또 저쪽에 보면은 숯도 있고, 그런데 이런 숯들은 요즘 우리 친구들이 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탈취제라든지 방향제 같은 역할을 했답니다. 저런 숯을 방에다 두면 냄새도 없어지고 또 습기도 다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조상님들의 굉장히 훌륭한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옛날에 조상님들은 전기가 없이도 살 수 있었지만은 지금 우리 가정에 들어가 보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또 휴대폰 모두 전기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기를 아껴 써야 되는데 우리가 전기는 사용하기 너무 쉽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또 그렇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전기를 많이 쓰게 되면은 또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공장이 필요한데, 이 원자력 공장은 전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또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요. 전기를 만드는데도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전기 찌꺼기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전기를 아껴 써야 하고요. 전기를 아껴 쓰는 이유를 또 우리 친구들이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버린 쓰레기는 일단 이렇게 매립하고요. 땅에 묻고, 그 다음에 소각이라고 해서 태우고요. 또 나머지 한 가지는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립, 소각, 재활용 이렇게 해서 우리 집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처리되는데요. 우리 매립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매립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클린하우스에 버린 쓰레기가 여기로 다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일반 쓰레기들은 이렇게 땅에 묻게 됩니다. 땅에 묻게 되면은 이 쓰레기에서 침출수라고 하는 아주 냄새도 나쁘고 환경에 좋지 않은 물이 나와요. 또 하나는 여기서 가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자, 메탄가스라든지 이산화탄소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그대로 묻어서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 환경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이렇게 긴 관을 박아서 이렇게 침출수 따로 빼고 가스 따로 빼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 매립지를 만들게 되고요. 요 매립지가 다 끝나게 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 땅이 건강한 땅인지 아니면은 쓰레기는 다 썩었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한 다음에 멋있는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에 가면 하늘공원이나 또 난지도 공원 이런 것들은 예전에 서울에 쓰레기를 묻었던 곳이거든요. 쓰레기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많다고 해서 하늘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름다운 공원으로 모습을 탈바꿈했으니까 우리도 여기 분리수거만 잘 한다고 하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멋진 공원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